영화 입시 뭐 어떻게 하냐, 뭐 학원 어디에 좋냐, 답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행동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게 권력이거든요, 여러분. 입시를 하는 저도 이 챗 GPT는 약간의 좀 넘어선 안 될 선을 좀 넘고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레스포케아트 연구의 원장 이상민입니다. 요즘에 챗 GPT가 완전 난리죠. 이것과 영화 입시 또는 영화 교육 또는 영화를 준비한 학생들과 연관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, 일단 학생들이 좀 요즘 어떠냐면 굉장히 의존적이에요. 과제도 거의 그거에 입력을 해서 거의 내는 학생들이 많고, 이거를 통해서 세상을 서칭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니까 구글처럼 챗 GPT에 막 물어보는 거죠. 영화 입시 뭐 어떻게 하냐, 뭐 학원 어디에 좋냐, 답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행동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게 권력이거든요, 여러분. 예를 들어서 챗 GPT가 이제 결국에는 그 광고가 붙거나 이렇게 되는 쪽으로 그 답변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거대한 어떤 권력이나 또는 어떤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, 이건 이제 조금 먼 얘기고, 일단 지금 문제적인 것도 좀 말씀드리고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, 챗 GPT가 이 스토리텔링 쪽으로는 아직 좀 약해요. 제가 해보니까 이야기를 만들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시켰을 때 좀 호술하고, 이거는 인공지능이 과연 얼마나 또 발전하냐에 따라서 이 서사를 만드는 것도 이제 곧 발전할 것 같긴 한데, 아직은 좀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 했을 때 그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좀 허술한 면이 좀 있고, 여러분이 입시 때 그런 것들을 쓰거나 도움받거나 이런 건 거의 안 될 것 같습니다, 아직은. 근데 논술의 영역이나 분석의 영역은 거의 장악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여러분이 글을 썼잖아요. 챗 GPT에다가 고쳐달라 그러면은 쫙 고쳐줘요.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, 맞춤법이 뭐가 문제인지, 문장이 어떤지, 뭐가 어떤지.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해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거나 이미지를 주거나 했을 때 창작자 의도가 어떻게 되냐, 또는 이 연출적 특징이 어떻게 되냐 쫙 나오는데 꽤 그럴듯하게 정말 전문성 있게 나오는 걸 제가 좀 확인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특징이 뭐냐면, 창작보다는 조금 객관적 어떤 지점에서 약간, 왜냐하면 분석도 어떤 기준이 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좀 쌓이는 것들은 거의 챗 GPT를 통해서 거의 이제 우수한 그 결과를 지금 현재 기술로 얻을 수 있는데, 입시를 하는 저도 이 챗 GPT는 약간의 좀 넘어선 안 될 선을 좀 넘고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경계가 돼요.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면, 교수님들은 결국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암기나 정답을 쓰는 게 아니라 사고할 수 있는 능력, 그게 바로 이 AI 시대 창의적 능력. 그러니까 점점 발전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모든 영역이 다 대체가 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, 힘, 창의성, 이거야말로 인간의 고유의 존재의 가치가 돼버리기 때문에, 특히 그 창작을 다루는 영화라든지 방송 영상이나 뭐 극작이나 이런 예술 분야에서 여러분이 챗 GPT의 글을 그대로 쓰거나 이런 건 사실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죠. 완전 이제 절대 대처해서는 안 될 거를 쉽게 내놓는 거예요. 여러분의 심장을 갖다가 꺼내놓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분명히, 왜냐하면 학교 과제들도 지금 막 그렇게 내서 스트레스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요. 방어할 그 수단을 좀 강구할 가능성이 큽니다. 제가 입시를 한지 저는 15년 됐다고 생각했는데, 제가 장근석이라는 장근석 아시나? 장근석 1학년이었을 때 제가 그 연기 학원에 취직했어요. 그래서 제가 외우고 있는데, 근데 우연히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06학번인 거야. 06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2025년이니까 20년이잖아요. 올해 20년 되는 해더라고요. 그러니까 20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, 교수님들도 정형화된 거 안 믿어요. 싫어해요. 좀 그런 습성이 생겨요. 그런 애들 뽑았다가 좀 많이 당해봤거든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이 쉽게 얻어지는 걸 좀 알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되게 어이없는 합격생들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시나요? 영화과는 한예종에서 특히 그런 일 많이 벌어져요. 저는 그런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,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친구 있거든요. 글 봤을 때. 근데 보통은 정형화된 기준에서 많이 벗어난 학생인데 면접도 막 이상해요, 보면 좀. 근데 잘 붙어요.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이 거기서 뭔가 신선함을 봤을 때,
뭔가 이 친구의 어떤 가능성을 봤을 때 오히려 그 친구가 합격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챗 GPT 때문에 점점 더 정형화된 면접, 정형화된 답변 또는 어떤 기계적 답변에 굉장히 의심하고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썼는데도 그거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챗 GPT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직은 그거의 분석적인 거나 논리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얻어갈 게 좀 많습니다. 왜냐하면 글을 쓸 때 남의 글을 모방하면서 또 잘 만들어진 글을 좀 따라하면 빨리 늘거든요. 그래서 한 60% 정도는 그거에 있어서 뭐 참고했다고 해도 그게 막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나 나머지에서 그것을 응용하고 활용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연결짓고 일부러 틀리고 일부러 엇나가고 일부러 이상한 답변하고 일부러 여러분의 상상력을 연결짓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창의적 접근을 좀 하는 거를 반드시 덧붙여야 오히려 입시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이 활용할 수가 있고 더 좋게는 사실은 모두가 다 이제 챗 GPT 같은 거 활용을 하면서 이제 빌드업을 하잖아요. 생각이나. 그러면은 좀 이탈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, 여러분. 모두가 다 챗 GPT로 글 쓸 때 나는 안 쓰면 그게 내 경쟁력이 되거든요. 제대로 된 입시라면 분명히 그 경쟁력을 좋게 봐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승자가 되고 싶다면 챗 GPT를 통해서 뭔가 자료를 찾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창작이나 뭐 내가 써야 될 글을 대신 쓰거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사실 결론적으로 좋습니다. 그래서 뭐 다른 많은 분들이 하는 것과 같은 뭐 결론이긴 한데 저는 조금 다르게 어느 정도 그것이 왜 하는지도 알겠고 유용한 것도 알겠다.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런 게 좀 익숙해져 있다면 어느 정도 하지만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접근을 하는 게 좋고 아예 그러지 않았다면 하지 마라. 챗GPT는 요즘에 교수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에서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